네, 김동일의 마감전 업앤다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시장이 지금 거래소는 한 1%대, 또 코스닥은 한 3% 후반으로 낙폭을 좀 키워놓고 있습니다. 저점에서는 좀 올라온 상황인데요. 종목 수가 10개 중에 9개가 다 하락할 정도로 심리는 아주 안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위안화 절하에 대해서 추가 조치가 나왔죠. 오늘 종목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도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와 오늘 위안화 절하는 저는 같은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 인하 조치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상황은 일단 아닌 것 같고, 이 구조를 좀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위안화 절하가 나오다 보니까 이머징 환율 전쟁이니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안화 변동폭이 확대됐다라는 오보까지도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2% 상승 하락 고시 환율 변동폭은 변함이 없던 것이고요. 어제도 1.9% 올라갔고 오늘 1.6% 올렸습니다. 최근에 한 4개월 동안 위안화 고시 환율, 인민은행 고시 환율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거의 고정시켜 놨었는데 중국의 증시 급락이라든지 외국인 이탈로 실질 환율, 상해 실질 환율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이미 나와서 한 4% 정도 괴리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시 환율에서 꾸준하게 적용하지 않고 한 4달 정도로 움직이지 않다가 일시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제 2% 남짓 상승과 오늘 1.6% 상승으로 이제 그 부분이 거의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해 쪽에 대한 실질 환율 움직임을 고시 환율이 이제 후행적으로 약간 추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환율 전쟁이다라고까지 보시는 건 좀 무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움직임이 시장의 어떤 강력한 트리거로서 새로운 프레임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성 하락, 그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뀌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여전히 시장의 핵심은 미국 금리 스케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미국 금리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9월 달에 한다 안 한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 상충은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의견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 환율 흐름 원달러는 조금 더 이쪽으로 더 상승세가 좀 가팔라진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금리가 만약에 인상된다고 하면요, 9월 달에요. 일단 9월달 금리 인상 자체를 사실 어제 좀 공교롭게도 어제 시점에서 위안화의 절하가 나왔는데, 최근에 오히려 지난주를 보면은 브라질 헤아라라든지 멕시코 페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덱스가 100 넘어가면서 우리 원화 환율이 한 1,200원대 이상은 가는 것은 당분간은 기정화가 되겠지만, 시장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FED 쪽에서도 이미 스케줄을 충분히 예고를 했고 시장에 녹아나게끔 스펀지 효과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되느냐 12월에 되느냐 보다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와서 환율도 미국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된다라면은 국내 투자자분들도 환율을 보시는 이유가 이제 시황이니까 금리 인상이 확정적으로 나온다라면은 1년 가까이 지금 시장을 괴롭혔던 어떤 재료의 노출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테이퍼링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테이퍼링 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장이 훨씬 더 많이 빠졌고, 실질적으로 9월에 없었고 12월에 그 테이퍼링을 시행했는데 9월 달도 시장이 나쁘지 않았고 12월도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도 사실 일정 부분 반영돼 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들의 자금 이탈들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의 어떤 스타일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더 강력한 충격은 저는 없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섹터별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주는 아침부터 이제 좀 강한 흐름 나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한 5%씩 올라 있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는 아주 폭락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래도요. 전체적으로 다 급락이 좀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중국 소비주는 자동차주는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사실 심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안화가 절하가 됐기 때문에 중국 요커들의 어떤 소비 심리가 약화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뭐 판매 채산성 역시도 환율과 관련해서는 별로 오히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3분기보다 지금 3분기 구간에서 위안화 환율이 훨씬 더 위안화가 우리 원화 기준으로 훨씬 더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실적에 미치거나 어떤 구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안화가 절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국 소비주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는 좀 우려감 내지는 공포감이 시세에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고요. 오히려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박스 최하단권에 대한 테스트가 아닌가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마찬가지 관점에서 위안화 절하가 되면서 엔화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 상대 6개 통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엔화는 많이 안 움직였죠. 나머지 아시아 통화들이 많이 움직였고 그 부분 감안했을 때 엔화 대비해서 원화의 약세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자동차주에 대한 매기가 좀 몰리는 양상 역시도 이 부분은 어차피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판매 대수가 늘어야지 일본 자동차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환율만 가지고 얘기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연속성은 이번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 지금의 중국 소비주의 하락, 자동차주와 의료 OEM 업체들의 상승 역시 이벤트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안화 절하 자체가 구조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동의한 어떤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이 많이 밀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소형주 업종 지수는 한 30% 연간으로 올라 있고요. 코스닥도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한 30% 급등한 시세 나와 있습니다. 거래소는 물론 이제 한 2, 3%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가 단기로는 밀려도 이제 전체로는 상당한 시세를 줬던 게 올해 8월까지의 흐름인데요. 지금 부분에서 좀 어떻게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최근에 단기에 좀 들어갔던 분들은 좀 어떻게 좀 선절매를 치고 나와야 될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코스피 지수가 지금 증권사마다 PBR 밴드가 좀 다르긴 하지만 PBR 1배수 이하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포인트대 혹은 1900대 중반이라면은 과연 지금 현재 시장 지수 PBR 1배수를 깨트릴 정도의 어떤 충격적인 데미지냐. 어제 오늘의 하락은 사실 위안화 절하로 인한 하락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정도의 내용이냐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금리 스케줄과 연동해서는 코스피 쪽에서 가치주들 그리고 경기주들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바닥권역에서 중장기적인 매수 자리 9년 내지는 4년째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밸류에이션 바닥권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런 주식들은 절대로 파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뭘 살지를 찾아야 되는 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 공방인데 앞으로 경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도 코스닥 움직임은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은 어차피 인덱스 매매가 아니라 종목 매매인데 거품 주식들이 이번에 너무 많았습니다. 상반기에. 그런 거품 주식들은 붕괴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주식을 코스닥 지수와 연동하는 인덱스 매매로 보실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나친 거품으로 즉 시장 분위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냥 빨리 올라온 종목이라면은 지금도 매도 자리를 찾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반대로 구조적인 성장 구조를 탄탄하게 실적을 만들어내는 헬스케어 일부 종목이라든지 혹은 핀테크 사업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어제 오늘의 조정을 이용하는 것이 매수 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케이스로 코스닥은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약주가 오늘 빠지는 것도 사실 위안화랑 아무 상관이 없죠. 이 제약주가 대표적으로 거품권역에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같이 빠지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코스피 제약주 같은 경우는 낙폭이 이미 6월 달에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또한 저가 매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거래소는 1948선에서 64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아주 빠릅니다. 692선에서 지금 700선 회복했고요. 한 낙폭을 저점에서 2%나 줄여놓은 그런 708선이네요, 벌써요. 상당히 좀 가파르게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략을 좀 복합적으로 어떻게 좀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저는 위안화보다는 전략의 핵심적인 시나리오는 미국의 금리 스케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9월 17일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고 그런 관점에서 8월 달은 오히려 반등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불구하고 어제 오늘 위안화 때문에 단기 쇼크를 받았죠. 이것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 구조는 위안화와 연동하지 않는 기본적인 스케줄로 계속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가시권에 좀 더 긴장도를 높이는 구간은 9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만약 8월 달에 매매가 좀 꼬인 분들은
오히려 위안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약화가 된다라면 8월 하순 반등을 이용을 해서 잘못 산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중장기 매수 노리는 분들은 어차피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 확정이 나와야지 본격적인 가치주라든지 밸류에이션 주식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남아있는 성장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지 않는다는 건 확인됐기 때문에 성장주들도 다 던질 필요는 없을 거고요. 성장주 쪽에서도 하반기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게 되는 핀테크주들, 그리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고성장으로 계속 찍히고 있는 쪽이 이제 의료장비 쪽입니다. 이런 쪽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 코스피 가치주 같은 경우는 4년, 8년짜리 조정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기다려서 중장기 매수 노린다라는 전략으로 여전히 하반기 전략을 통으로 묶어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